이제 첫 발을 내디딘 스튜어드십 코드. 취지대로만 운영된다면 일반 주주들을 위한 제도인 건 분명합니다. 안착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이미 시행 중인 해외 사례를 통해 보완해야 될 점 뭔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김 기자. 네. 앞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경영권 참여가 안착하려면 수탁자 책임위원회의 투명한 결정과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. 네. 이 투명성과 독립성 어떻게 해야 확보가 될까요? 네, 국민연금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 당시에 ISS 등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에도 정치적인 외압에 휩쓸리면서 합병에 찬성을 했는데요. 예. 정부나 시민단체의 입김에 주주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수탁자 책임위원회가 소속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이 관건입니다. 그 대안으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.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공사 사장은 상당한 독립성을 주자.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한국은행 총재처럼 임기를 주고 임기를 절대 보장하고 그 특정한 사유 외에는 해임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, 아니면 아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고 그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자. 그러면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뽑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. 일본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선 지난 2014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지금 활발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. 일본의 경우 독립성 확보나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? 네, 일본은 100% 민간에 위탁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일본은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비슷한 공적연금 펀드 GPIF가 있는데요. 예. 운용 규모는 1,570조 원으로 전 세계 1위고요. 우리나라 국민연금보다는 약 3배 정도 많습니다. 예. 자산운용사가 국내 주식 투자와 의결권을 행사하고 GPIF는 위탁운용사들이 의결권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모니터링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요. 우리도 일본처럼 민간 위탁 방식을 도입하면 독립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, 일본은 이런 방식으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합니다.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일본의 경우에는 주가가 만 6개월 동안에 한 3-4% 정도 오르고 1년간, 도입 1년간 26% 상승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.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. 무엇보다도 배당률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에 1% 이상 오른 걸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일본 외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성공 사례나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가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공개적인 성공 사례를 찾기는 다소 힘듭니다만 몇 가지 경우는 있습니다.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. 디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업 투자자들이 폭스바겐의 어떤 주주 관여를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폭스바겐에서 이러한 그런 디젤 게이트와 같은 그런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치도 만들고. 네, 여기서 더 나아가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로 평가받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당시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참여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뜨거운 감자가 바로 제한적인 경영 참여인데요. 경영 참여의 기준인 심각한 기업 가치 훼손을 두고 재개는 애매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자, 제도가 안착하려면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보완책이 지금 필요할까요? 네, 먼저 이 국민연금 가입자를 살펴보면 2,200만 명에 육박합니다. 네. 가입자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사실상 온 국민이 국민연금 이해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예. 이제는 단순하게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기업 활동 전반이 기업 가치, 나아가선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따라서 기금의 주인인 국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기업 활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. 환경을 생각할 수도 있고, 제품이 사람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줄일 수도 있는 거고, 합재를 할 수도 있는 거고, 지배구조에 있어서 대주주가 사익 편취를 할 수 있는 거고, 이런 문제들을 있을 때 국민연금이 이제 그 가지를 철저하게 실시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곧 포트폴리오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. 어떻게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또 이해관계자